와,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 저는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처럼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내 삶에 자그마한 변화나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 내 삶을 좀 재밌게 창조해보고 싶은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제가 책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책 이름은 당신이 플라시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블로그 글을 읽다가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까지 사서 읽게 된 책입니다.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내면 치유, 명상, 자기계발 이쪽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술술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 책은 종교적인 이야기는 싹 빼고 어떻게 끌어당김이 과학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목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책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또 연말이고 해서 작은 이벤트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고요. 100% 제 사비로 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영상 끝부분에 참여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앞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는 조 디스펜자라는 사람이고요. 원래는 척추교정사였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 레이스 도중에 달려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해서 척추뼈 6개가 부러지는 대형 사고를 겪게 돼요. 의사들은 척추뼈를 인공적으로 고정시키는 수술을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 저자는 수술을 거부해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보이진 않지만 생명력을 보여주는 지성, 즉 의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저자는 본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본인의 척추뼈 6개를 재건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 부분을 보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저자는 내면의 의식에게 완벽한 척추뼈의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잡념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건하는 상상을 합니다. 6주를 보내고 나서야 중간에 끊김없이 척추뼈를 재건하는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의 재건이 끝나고 나서는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시간 정도 걸렸을 과정들이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점점 짧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로워져서 또 다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가령 해변에 가서 일몰을 보면 어떨까? 또는 샤워를 하면서 얼굴과 몸에 맞는 느낌은 어떨까? 해변을 걷는 느낌은 어떨까? 등등을 상상을 했다고 해요. 그런 상상들이 시간이 걸려도 이미 그곳에 가 있는 듯 느껴질 때까지 모든 것을 깊이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잘 안다.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한 다음 그 미래에 느끼게 될 고양된 감정까지 미리 느낀 그 순간 내 몸은 실제로 자신이 이미 미래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었다. 마침내 사고 후 9주가 지난 뒤에 저자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어떻게 저게 가능한 일이야? 하고 진짜 신기했고 의문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기존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처럼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연 치유를 하게 된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찾기 시작해요. 한 가지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10대부터 만성 우울증을 겪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나이는 46살이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항우울제 신약 테스트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참여날 뇌전도 측정기로 뇌파 활동을 기록했고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을 받게 됩니다. 참여자는 50명이었고요. 25명한테는 실제 항우울제 약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플라시보 약을 처방을 합니다. 플라시보란 가짜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약을 먹은 것 같이 느끼며 약효가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녀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그녀도 의사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 병적인 우울증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흥분했고 희망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어요. 약을 복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행복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항우울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 8주간 실험이 끝나고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그룹에 속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녀는 플라시보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자연치유의 공통된 비밀은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저자는 뇌와 관련된 신경과학 공부를 하게 돼요. 우리는 습관의 산물들이다. 우리는 하루에 6, 7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90%는 바로 어제도 한 생각이다. 같은 생각이 같은 선택을 이끈다. 같은 선택이 같은 행동을 이끈다. 같은 행동이 같은 경험을 창조한다. 같은 경험이 같은 감정을 생산한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바뀌게 해달라고 빌어봤자 뇌도 몸도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뇌를 똑같이 활동시키면 똑같은 뇌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뇌에 또 똑같은 화학작용이 재생산되면 그것이 당신 몸의 화학작용에 또 똑같은 영향을 준다. 당신이 어제처럼 생각한다면 아마도 어제처럼 선택하기 쉬울 것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선택이 어제와 같은 내일의 행동들을 부를 것이다. 어제와 같은 습관적 행동들이 당신의 미래에 어제와 똑같은 경험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어제와 똑같은 당신 미래의 일들이 항상 당신에게 어제와 똑같은 감정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은 매일 똑같이 느낄 것이다. 어제가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다. 그러므로 사실상 당신의 과거가 곧 당신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와,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 저는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처럼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금방 들려드린 문장들 두세 번 정도 더 읽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의 습관적인 무의식의 결과, 즉 과거의 나가 오늘의 나였던 거죠.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무의식적인 행동을 알아차려야 되고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늘 과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뭔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발에 땀도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조금 힘들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반대 감정이죠. 평온함과 편안함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분까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평온함과 편안함을 생각하고 그때는 어떤 느낌일까 하고 기분까지 같이 느껴봤어요. 근데 저도 이 책의 저자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거 해도 안 돼.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얘기들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무시하고 제가 느끼고 싶은 걸 느껴봤어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실제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거의 사라지고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손이랑 발에 땀도 덜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경험들이 저는 좀 신기했고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시간이 중간중간에 빌 때 제가 하고 싶은 생각, 제가 느끼고 싶은 기분,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상상하고 감정적으로 기쁨을 느끼면 우리의 뇌세포들은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말이에요.
뇌는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바라는 무의식을 갖추고 그것대로 행동을 하면 그것에 맞는 현실을 내 삶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끌어당김을 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끌어당김이라는 것을 너무 열정적으로 또는 집착하는 마음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하게 되면 끌어당기고 싶은 것들이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밥 먹고 우리가 양치질을 하듯이 습관적으로 가볍게 하고 너무 열정적으로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군가는 이러한 책의 종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감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자그마한 변화나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내 삶을 좀 재밌게 창조해보고 싶은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구독자 이벤트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제 사비로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댓글로 당신이 플라시보다라는 책을 읽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여 기간은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린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참여 발표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표를 할게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밑에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적어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